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일을 꾸미려 해? 천벌을 받아야 해. 너는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이야기 들어보세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사연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의 평범한 아파트. 그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낡은 집 한 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에 김순애는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68빈 순애의 손은 오랜 세월 채소를 다루며 거칠어졌지만 그 손길에는 여전히 야무진 기운이 서려 있었죠. 순애는 작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길 너머로 보이는 다른 집들도 하나둘씩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살아오면서 순애는 이웃들의 생활 패턴을 모두 꿰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네는 벌써 가게 문을 열었을 것이고 이웃집 할머니는 손자 도시락을 싸고 있을 거라는 것까지 말이죠. 이 모든 일상의 풍경들이 순애에게는 삶의 터전이자 안식처였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특히 손자 민우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같은 순간들이었죠. 오늘도 또 새벽부터 나가셔야 하나요? 며느리 박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42살인 미정은 언제나 정중한 말투로 시어머니를 대했습니다. 단정한 실내복 차림에 깔끔하게 묶은 머리 겉보기에는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죠. 어머니께서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이제 좀 쉬셔도 되지 않을까요? 도연 씨도 회사에서 승진했고 저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미정의 말에는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오랜 세월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왔습니다. 며느리의 말 속에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죠. 물론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순애는 손을 털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뭘.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일해야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아들 도연을 키워온 순애에게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삶의 일부였습니다. 새벽 서리가 내린 배추를 골라내고 흙 묻은 물을 닦아가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세월이 그녀를 지금의 순애로 만들어 놓았죠. 일을 안 하면 몸이 더 아파. 움직여야 건강하다고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더라. 순애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사람들도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가져다 주는 채소들이 다른 데서는 구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 오랜 단골들이 있다고.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표정 어딘가에는 미묘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요.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미정의 말에는 겉으로는 걱정스러워하는 며느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도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집에만 있기를 바라는 듯한 느낌이었죠.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순애는 가슴 깊숙이 간직한 작은 통장을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그 통장에는 손자 민우를 위해 조금씩 모아온 돈이 들어 있었죠. 몇십 원, 몇백 원씩 아껴가며 모은 그 돈은 순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하루 벌어온 돈 중에서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는 작은 금액들을 차곡차곡 모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우 대학 갈 때까지는 절대 손 떼면 안 돼. 순애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통장을 다시 옷 안쪽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 통장에는 단순히 돈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애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사랑과 희생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무더운 여름날에도 시장에 나가서 번 소중한 돈들이었죠. 때로는 점심을 굶으면서까지 아껴가며 모은 그 돈은 순애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 그 자체였습니다. 곧이어 아들 김도현이 정장 차림으로 거실에 나타났습니다. 45살인 도현은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며 가족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깔끔하게 맨 넥타이, 반들반들한 구두까지 완벽한 직장인의 모습이었죠. 엄마, 아침 식사는 됐고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바쁜 직장인의 피로가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집을 나서고 저녁 늦게 돌아오는 생활의 반복 속에서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도연은 항상 바빴습니다. 회사에서의 업무 스트레스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압박하고 있었죠. 때로는 어머니와 충분히 대화할 시간도 없이 하루가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런 자신이 미안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침은 먹고 가거라. 몸이 재산이야. 순애가 말했지만 도연은 이미 현관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요. 늦으면 안 되거든요. 오늘 회사에서 발표가 있어서 신경 쓸 게 많거든요. 팀장님이 까다로우시거든요. 도연이 서둘러 집을 나서자 거실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이런 모습이 순애에게는 아쉬웠지만 아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설거지를 하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하고 다정한 며느리였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온 시어머니를 보면서도 때로는 답답함을 느끼곤 했죠. 이런 낡은 집에서 3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곤 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신축 아파트에서 살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신만 이렇게 옛날식 생활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순애는 오늘도 어김없이 시장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낡은 가방에 물건들을 챙기면서 그녀는 문득 손자 민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손자는 요즘 영어 공부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외국 드라마를 보면서 혼자 따라하고 영어 단어장을 들고 다니며 공부하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죠. 할머니, 저 나중에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며칠 전 손자 민우가 했던 말이 순애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외국에서 공부라니.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큰 꿈을 이루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까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손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도 들었죠. 손자가 더 넓은 세상에서 꿈을 펼칠 수 있다면 자신이 더 고생해서라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할머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어딘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3대가 함께 살아가는 이 집에서 각자는 서로 다른 꿈과 바람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손자의 미래를, 도연은 가족의 안정을, 미정은 그녀만이 아는 어떤 바람을 간직하고 있었죠. 이런 서로 다른 바람들이 언젠가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작은 균열들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지만 아직은 모두가 평온함을 믿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시장으로 나가며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골목길을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당당했지만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조금씩 구부러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것 같았지만 이 평범함 속에서 곧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순애의 가슴 깊숙이 간직된 그 작은 통장을 둘러싸고 말입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보다 신중한 표정으로 젓가락을 내려놓은 미정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여보. 미정이 입술을 살짝 깨물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영어 못하면 대학도 취업도 힘들잖아요. 우리 민우도 유학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순애는 수저를 든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유학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 애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잘 자랄 수 있어. 순애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예상했던 반응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요. 이웃집 동석이도 작년에 캐나다로 보냈더라고요.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배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네요. 우리 민우만 뒤처지면 어떻게 해요? 도연이 젓가락을 놓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런 얘기는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 아직 중학생인데 벌써 유학을 생각하다니.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사실 도연도 아들의 미래에 대해 고민이 많았거든요. 성급하다고요? 미정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이야말로 현실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요즘 대기업 들어가려면 토익 점수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해외 경험이 있어야 하고 세계적인 감각이 있어야 한다고요. 회사에서도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젊은 직원들을 보면 대부분 해외 연수나 유학 경험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회의에서도 자신보다 훨씬 능숙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때로는 위축감을 느끼기도 했죠. 순애가 식탁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안 돼.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한다고 그래. 우리가 재벌집도 아니고. 순애의 얼굴에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손자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미정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참 고집이 세시네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옛날 생각만 하고 계세요.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민우만 뒤처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미정의 말투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손자 민우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영어 선생님이 그러는데 제가 영어를 정말 잘한다고 하셨어요. 외국에서 공부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순애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자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뭘로 그런 돈을 마련하겠니? 시장에서 채소 팔아서는 평생 걸려도 안 돼. 며칠이 지난 후 순애는 집안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손자의 방 근처에서 미정과 손자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손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만약에 유럽으로 가게 되면 아빠랑 할머니는 어떻게 해요? 혼자 가기 싫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쉿, 그런 얘기는 큰 소리로 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는 곧 집에서 나가실 거야. 요양원이든 어디든 가실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마. 아빠도 나중에 따라올 거고. 순애는 청소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미정이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들은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요양원이라고? 순애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요양원에 간다고 했다고, 그리고 애 혼자 유럽에 보낸다고. 순애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 계속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있잖아. 할머니가 모아둔 돈도 있잖니? 그 돈이면 내 유학비 충분할 거야. 할머니도 나중에 이해하실 거야. 손자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순애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리를 피했지만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내 통장 얘기까지. 설마 미정이가 내 통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가? 순애는 가슴 속 통장을 만져보았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정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내가 모아둔 돈을 알고 있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미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다정한 며느리로 행동했지만 순애의 눈에는 모든 것이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진짜 얼굴은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어머니, 오늘 시장 안 가세요? 미정이 물어보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자연스러운 질문이었겠지만 어제 일을 겪은 순애에게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집에 없기를 바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야지. 단골들이 기다리고 있어. 순애는 짐짓 평온한 척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의심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며느리가 뭘 할까? 혹시 내 방을 뒤질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시장에 가서도 순애는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인사를 해도 멍하니 있었고 거스름 돈도 잘못 건네줄 뻔했습니다. 순애 씨, 오늘 왜 그래요? 몸이 안 좋아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순애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고민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혼자 견디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도 순애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소중한 돈, 그리고 손자의 미래, 가족의 평화, 모든 것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며느리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 순애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불안감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순애는 미정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다정한 며느리였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속마음이 있을까봐 두려워졌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순애는 평소처럼 시장에 나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속 깊이 간직해둔 통장을 확인하려고 손을 넣었는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늘 있던 자리에 통장이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순애는 당황하며 다른 주머니들을 뒤져보았습니다. 안쪽 주머니, 바깥쪽 주머니, 심지어 가방 안까지 모두 뒤져보았지만 통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순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내가 어디 떨어뜨린 건 아니겠지? 순애는 다급하게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밑, 옷장 안, 화장대 서랍까지 구석구석 찾아보았지만 통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통장에는 손자를 위해 평생에 걸쳐 모아온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애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재산이었죠. 이럴 수가. 내 평생 모은 돈이. 순애는 주저앉으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서 무더운 여름날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벌어들인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미정이 방에서 나와 순애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방을 뒤지고 계세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정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며칠 전 들었던 미정의 말들이 떠오르면서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중요한 서류를 찾고 있었어. 서류요? 무슨 서류인데 이렇게 급하게 찾으세요? 미정이 다가오며 물어보았습니다. 순애는 미정의 눈빛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됐어. 나중에 찾을게. 순애는 서둘러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이 사라진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가장 의심스러운 건 며칠 전 미정이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모아둔 돈도 있잖니? 라고 했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순애는 그날 시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통장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집 안 곳곳을 다시 뒤졌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점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설마 누가 가져간 건 아니겠지? 아니면 내가 깜빡하고 어디 두었을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순애는 은행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통장 분실 신고를 하고 잔액을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에 돈이 없어졌다면 어떻게 하지? 드디어 순애의 차례가 왔습니다. 통장을 분실해서 왔어요. 잔액 좀 확인해 주세요.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성함이 김순애 고객님 맞으시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최근에 큰 금액이 인출되었네요. 일주일 전에 거의 전액이 인출되었어요. 순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전액이요?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모두 인출되었네요. 고객님께서 직접 오셔서 인출하신 건 아니에요?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5천만 원을. 누가 그런 돈을 뺐다는 거예요? 순애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냈습니다. 5천만 원은 순애가 평생에 걸쳐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직원이 당황하며 다른 직원을 불렀습니다. 곧이어 과장급으로 보이는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고객님, 무슨 일이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애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통장을 분실한 것, 자신은 돈을 인출한 적이 없다는 것을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과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고객님, 여기 보시면 인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신분증과 통장, 그리고 비밀번호까지 정확하게 맞아야 인출이 가능한데. 과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럼 누가 제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말인가요? 제 비밀번호는 아무도 몰라요. 순애는 억울함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가족분 중에서 비밀번호를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니면 통장을 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시고요? 순애는 멈칫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손자의 생일이었습니다. 집 식구들이라면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번호였죠. 그리고 통장을 본 사람은 설마 미정이가? 고객님, 일단 사기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장이 조언했습니다.
순애는 멍한 상태로 은행을 나왔습니다. 5천만 원이 모두 사라졌다니.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렸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 가족이 아니면 누가 자신의 비밀번호를 알 수 있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미정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가장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전 들었던 대화, 유학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모아둔 돈에 대한 언급까지. 집에 도착했을 때 미정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시장 안 가셨어요? 어디 다녀오셨나요? 미정의 밝은 목소리가 순애에게는 가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은행에 다녀왔어. 순애는 미정의 반응을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미정의 표정에 변화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은행요? 무슨 일로요? 미정이 자연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별다른 변화는 없어 보였지만 순애의 의심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별일 아니야. 순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며느리를 몰아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확신에 가까운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5천만 원이 어디로 갔을까? 정말 미정이 그런 짓을 했을까? 만약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미정이는 그런 사람이 아닐 텐데.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명한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순애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누가 자신의 돈을 가져갔는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끝까지 파헤쳐보겠다고. 손자를 위해 평생 모은 그 소중한 돈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순애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도 충격이었지만 가족 중 누군가가 그런 짓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순애는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정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순애가 다가갔습니다. 애미야, 잠깐 얘기 좀 할까? 순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천번 만번 연습한 말이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정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돌아봤습니다. 언제나처럼 다정한 표정이었지만 순애의 눈에는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순애는 한 번 더 심호흡을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통장을 하나 잃어버렸거든. 혹시 내가 본 적 있니? 순애는 미정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의 눈이 잠깐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금세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정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에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몰라요. 어머니 통장을 제가 왜 봐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정말 모르겠니? 순애가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미정의 시선이 계속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게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순애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을 텐데 말이죠. 정말 몰라요, 어머니. 통장이 없어졌다고요? 언제부터요? 미정이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옷깃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런 미정의 행동이 수상해 보였습니다. 일주일쯤 전부터인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한 게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돈이 모두 인출되어 있더라고. 순애가 말하자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요? 돈이 인출되었다고요? 그럼 누가? 미정이 말을 멈췄습니다. 마치 뭔가 더 말하면 안 될 것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애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누가 내 돈을 뺐는지 모르겠어. 비밀번호도 알아야 하고 통장도 있어야 하는데 참 신기한 일이지? 순애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미정이 급하게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경찰서에 신고하셨어요? 사기일 수도 있잖아요. 미정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습니다. 아직은 안 했어. 가족한테 먼저 물어보고 싶어서. 순애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더욱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여보, 뭘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해? 도연은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금세 눈치챘습니다.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통장을 잃어버리셨대요. 그런데 돈까지 없어졌다고 하시네요. 미정의 말투는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도연이 놀라며 물어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정말이에요? 얼마나 없어진 거예요?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니 순애의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5천만 원이 모두 사라졌어. 순애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5천만 원이요? 엄마, 그렇게 큰 돈을 어디에 보관하고 계셨어요? 은행 금고에 맡겨두시지. 도연이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애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솔직히 말해. 너 내 통장 본 적 있니? 비밀번호 아니? 순애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몰라요. 엄마가 그런 돈을 모아두고 계신 줄도 몰랐고요. 도연은 진심으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순애는 아들의 표정을 보니 도연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고 순애는 이웃집 박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이 동네에서 소문의 밝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박 아주머니, 최근에 우리 집 주변에서 이상한 일 없었어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봐요? 박 아주머니는 남의 집 일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순애는 너무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아주머니는 이미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말씀하신다면. 박 아주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제 봤는데 민우 엄마가 낯선 남자랑 여행사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꽤 오랫동안 진지하게 얘기하던데 순애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여행사에서요? 누구랑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정장 입은 남자였는데 나이는 며느리랑 비슷해 보이던데 둘이 서류 같은 것도 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박 아주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순애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여행사라니. 혹시 유학 관련된 일일까? 그리고 낯선 남자와 함께라니.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봤다고 하셨어요? 순애가 다급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어제 오후쯤 아주머니가 시장에 간 사이에 봤어요. 신경이 쓰였는데 혹시 가족 여행이라도 계획하나 싶어서 그냥 넘어갔지. 박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히 박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미정이 자신이 집에 없는 사이에 여행사에서 낯선 남자와 만났다니.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미정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순애의 눈에는 모든 게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애미야, 어제 어디 갔다 왔니? 순애가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미정의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어제요? 그냥 마트 갔다 왔어요. 왜요? 미정의 대답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더 이상 속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점점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아껴온 돈, 결국 며느리가 가져간 거구나. 순애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난 어느 날 저녁,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말한 여행사 이야기와 미정의 거짓말 그리고 사라진 5천만 원까지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순애는 마침내 아들 도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연이 퇴근해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순애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도연아, 엄마랑 둘이서 얘기 좀 할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순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어머니의 표정이 어둡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순애는 도연을 거실 한쪽으로 데려가서 앉혔습니다. 미정이 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봐. 그리고 차분하게 생각해봐. 네, 엄마. 무슨 일인지 말씀하세요. 도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내 통장이 사라진 일 말이야. 점점 의심스러운 게 많아져. 순애는 지난 며칠간 겪은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미가 며칠 전에 손자한테 했던 말을 들었어. 나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하더라. 그리고 내가 모아둔 돈으로 애 유학 보낸다고 하고.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민우엄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야. 이웃집 박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애미가 낯선 남자랑 여행사에서 만났다더라. 내가 시장에 간 사이에 말이야. 순애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오해일 수도 있어요. 미정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가족 여행이라도 계획하려고 했나 봐요. 순애는 답답했습니다. 도연아, 너는 왜 그렇게 애미만 믿어? 내 돈이 없어진 건 분명한 사실이야. 그리고 집 식구가 아니면 누가 내 비밀번호를 알겠어? 순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제발 그 사람 좀 그만 의심하세요. 미정이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10년 넘게 같이 살아봤는데 제가 그 사람을 모르겠어요? 도연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애는 아들의 반응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믿는구나. 좋아, 그럼 내가 직접 밝혀낼게. 진실이 뭔지 확실하게 보여줄 테니까. 순애의 눈에는 분노와 결심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정말 민우 엄마가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도연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가족이라고? 가족이 가족한테 이런 짓을 하니?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 내가 증거를 찾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봐. 그날 밤부터 순애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미정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미정이 전화를 받을 때, 외출할 때, 심지어 표정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미정이 마트에 다녀오겠어요 라고 말하고 외출하는 걸 본 순애는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미정은 마트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역시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 순애는 조심스럽게 미정을 따라갔습니다. 미정은 시내 중심가의 한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순애는 호텔 로비 구석에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미정은 그 남자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둘은 호텔 로비 한쪽에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순애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 남자가 누구지? 왜 며느리가 저렇게 친근하게 대하지? 순애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들으려고 했지만 거리가 멀어서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정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서 그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봉투는 두꺼워 보였고 남자는 그것을 받아서 재킷 안쪽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순애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그토록 아껴온 돈. 결국 미정이가 저 남자한테 주고 있구나. 순애는 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미정과 그 남자는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웃으면서 말이죠. 순애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약 1시간 정도 후에 미정과 그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남자는 미정의 손을 잠깐 잡으며 뭔가 말했고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둘은 각각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순애는 급히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뭘 본 거지? 미정이가 정말로 내 돈을 가져다가 저 남자한테 준 건가? 그럼 둘 사이는 뭐지? 집에 도착했을 때 미정은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산 물건들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 마트에 갔다 온 거지? 순애는 의아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오늘은 시장 안 가셨나요? 미정이 자연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응.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았어. 순애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지? 내 돈을 훔쳐놓고. 그날 저녁 도연이 집에 왔을 때 순애는 다시 한번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오늘 뭘 받는지 알아? 미정이가 호텔에서 낯선 남자한테 돈 봉투를 건네주는 걸 봤어. 도연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제발 그만하세요. 그 사람을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도연은 어머니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더욱 답답했습니다. 너는 정말 끝까지 내 아내 편만 들 거니?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해? 순애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저도 힘들어요. 그만하세요. 도연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애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겠어. 미정이가 정말로 뭘 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다음 날부터 순애는 더욱 치밀하게 미정을 감시했습니다. 미정의 전화통화, 외출 시간,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뒤져가며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영수증 조각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영수증은 여행사에서 발행한 것이었고 거기에는 유럽 패키지 여행 상담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바로 며칠 전
미정이 마트에 간다고 거짓말했던 그날이었습니다. 순애는 그 영수증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모아서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찾았어. 이제 도연이도 믿을 수밖에 없을 거야. 순애의 눈에는 승리감과 동시에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순애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미정이 정확히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훔친 돈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모든 걸 밝혀내야 했습니다. 순애는 며칠 동안 더 많은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영수증 조각뿐만 아니라 미정의 행동 습관, 통화 시간, 외출 기록까지 꼼꼼히 메모해 두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돈을 가져가서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어느 날 오후 순애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잘못인가? 내가 며느리를 너무 믿은 건가?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잘못한 건 며느리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을 훔쳐간 게 며느리라고. 순애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마저 속이려는 며느리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내가 끝내 밝혀야 한다. 순애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순애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먼저 은행에 가서 정확한 인출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습니다. 정확히 언제, 몇 시에 인출되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순애는 은행 직원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일주일 전 화요일 오후 2시 35분에 인출되었네요. 금액은 총 5천만 원입니다. 은행 직원의 답변을 들은 순애는 자신의 수첩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35분. 그때 나는 시장에 있었어. 그리고 도연이는 회사에 있었고. 순애는 그날 미정이 무엇을 했는지 떠올려 보았습니다. 분명히 집 청소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했던 것이죠. 역시 계획적인 범행이었어. 다음으로 순애는 여행사를 찾아갔습니다. 미정이 갔던 그 여행사 말입니다. 실례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며느리가 여기 와서 상담을 받았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순애는 미정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보았습니다. 여행사 직원이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기억나요. 유럽 패키지 여행 문의하셨던 분이시죠? 가족 여행이라고 하시던데. 직원의 말에 순애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가족 여행이요? 몇 명이라고 했나요? 순애가 다급하게 물어보았습니다. 2명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님과 아드님이 함께 가신다고. 직원의 대답을 들은 순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명이라고? 그럼 나랑 도연이는 빼고 며느리랑 민우만 간다는 얘기네. 순애는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혹시 언제 출발 예정이라고 했나요?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달 말쯤 출발 예정이시고 1년 정도의 장기 체류 상품이었어요. 아이 교육 목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순애는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년? 그럼 정말로 손자를 데리고 도망갈 계획이었구나. 내 돈으로 말이야. 순애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여행사를 나온 순애는 미정이 만났던 그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직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여기서 만난 남녀가 있었는데 혹시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순애는 미정과 그 남자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혹시 여행 가이드랑 상담하시던 분들 말씀이신가요? 그 남자분은 우리 호텔과 연계된 여행 가이드예요. 해외 장기 체류 상품을 전문으로 하시거든요. 순애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역시 여행 관련이었어.
그럼 그 봉투 안에 있던 건 계약금이었겠네. 순애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어떤 나라로 가는 상품인지 아세요? 미국 쪽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교육 목적의 장기 체류였던 것 같습니다. 직원의 답변으로 순애는 모든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순애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며느리가 내 돈을 훔쳐서 민우와 함께 미국으로 떠날 계획을 세웠어. 나와 도연이는 모르게 말이야. 그리고 나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했으니 아예 가족을 버릴 작정이었던 거지. 하지만 순애는 아직도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자신의 비밀번호를 알았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곰곰 생각해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손자 민우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썼는데 며느리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번호였던 것이죠. 내가 너무 방심했어. 가족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순애는 자신의 순진함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모든 증거가 손에 있었으니까요. 순애는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은행 인출 기록, 여행사 영수증 조각, 호텔에서의 목격담, 그리고 여행사와 호텔 직원들의 증언까지. 이제 며느리가 변명할 수 없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을 밝혀야 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폭로해야 했죠. 도연이가 믿을까? 충격받지 않을까? 순애는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 손자를 위해 아껴뒀던 그 소중한 돈을 훔쳐가는 걸 모른 척할 수는 없어.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마지막 확인 작업을 하기로 했죠. 며느리가 외출하면 그녀의 방을 수색해서 추가 증거를 찾을 계획이었습니다. 미정이 마트에 다녀오겠다며 외출하자 순애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며느리의 방으로 들어가 서랍과 옷장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여행 계획서와 항공료 견적서 그리고 해외 체류용 보험 가입 서류까지 발견한 것입니다. 모든 서류에는 미정과 손자의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이나 순애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죠.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 거야. 순애는 그 서류들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순애는 모든 증거를 가방에 넣고 마지막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힐 것입니다. 며느리가 더 이상 거짓말로 가족을 속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며느리가 어떻게 나올지 보자. 순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지만큼은 확고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곧 가족들이 모일 시간이었습니다. 순애는 가방 속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드디어 온 가족이 모인 시간이었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둔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며칠 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 인출 기록부터 여행사 서류 그리고 미정의 방에서 발견한 해외 체류 계획서까지 말이죠. 자, 모두 저녁 먹자. 미정이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도연이 넥타이를 풀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정말 힘들었어. 신입사원 교육하느라
진짜 죽는 줄 알았다. 도연은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민우도 책가방을 한쪽에 던져놓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영어 시험 봤는데 정말 잘 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제가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하셨어요. 손자의 밝은 표정을 보며 순애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순애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잠깐. 식사 전에 할 얘기가 있어. 순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순애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 미정의 얼굴에 순간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금세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밥 먹으면서 얘기하시면 안 되나요? 순애는 천천히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확고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그렇게 믿지 못한다면 이걸 보렴. 내 아내가 내 돈을 어떻게 썼는지 말이야. 순애는 봉투에서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인출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니? 내 통장에서 일주일 전 화요일 오후 2시 35분에 5천만 원이 인출된 기록이야. 그때 나는 시장에 있었고 너는 회사에 있었어. 도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도연이 말하려 했지만 순애는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 돈을 뺐을까?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우리 집 식구뿐이야. 그리고 그날 집에 있던 사람은... 순애가 미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애미 너뿐이었어. 미정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몰라요. 제가 왜 그런 짓을...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애는 두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여행사에서 받은 영수증 조각들을 테이프로 붙인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지? 내가 여행사에서 유럽 패키지 상담 받을 때 받은 영수증 아니냐? 날짜 좀 봐라. 바로 내가 마트 간다고 거짓말한 그날이야. 도연이 영수증을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이게 정말 당신 거야? 도연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미정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그건 가족 여행을 계획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머니랑 당신, 그리고 우리 아이까지 함께 가려고.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가차 없었습니다. 세 번째 증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가족 여행이라고? 그럼 이건 뭘로 설명할 거야? 순애는 미정의 방에서 발견한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건 내가 감춰둔 해외 체류 계획서야. 보라고, 여기 이름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순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랑 우리 민우 이름만 있어. 나랑 도연이 이름은 어디에도 없다고. 도연이 서류를 집어들더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항공료 견적서, 해외 보험 가입서, 현지 숙소 예약 확인서. 모든 서류에 정말로 미정과 손자의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다 뭐야? 정말 나랑 엄마 몰래 애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거야? 미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난 정말... 하지만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손자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빠, 왜 이래요? 무슨 일이에요? 아이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손자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 순애는 네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호텔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봤어. 내가 호텔에서 여행 가이드한테 돈 봉투를 건네주는 것 말이야.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우리 다 알고 있어.
순애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미정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는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제가 했어요. 하지만 이유가 있었다고요. 미정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충격에 빠진 채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이 한 거야? 엄마 돈을. 왜 그런 짓을 했어? 미정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난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었어요. 이 낡은 집에서, 이런 답답한 생활에서 우리 민우만큼은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다고요. 순애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 모은 돈을 훔쳐간 거야?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혼자 잘 살아보려고? 미정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니도 당신도 모두 나한테는 족쇄였어요. 나는 더 이상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았다고요. 우리 민우 미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온 집안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손자의 울음소리만이 거실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야? 미정이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당신도 따라오라고 할 생각이었어요. 거짓말. 순애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다 들었어. 내가 민우한테 아빠도 나중에 따라올 거다라고 말하는 거 말이야. 그게 진심이었다면 왜 서류에 도연이 이름은 없어? 미정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녀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미정은 주저앉으며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정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족의 신뢰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이 모두 밝혀진 후 집안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손자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무거운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지만 동시에 후련함도 느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혀냈으니까요. 도연이 먼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여보,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우리가 10년 넘게 함께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도연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어요. 우리 민우를 위해서라도. 미정의 변명은 더 이상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순애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나은 삶이라고? 남의 돈 훔쳐서 사는 게 더 나은 삶이야? 그것도 시어머니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순애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우가 갑자기 엄마에게 달려가며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할머니 돈을 가져간 거예요? 그럼 엄마가 나빠요? 순진한 아이의 질문에 모든 어른들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정이 민우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나쁜 짓을 했어. 미정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도연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더 이상 이 집에서 함께 살 수 없어. 도연의 말에 미정은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연아, 잠깐. 순애가 아들을 말렸습니다. 너 지금 어디 갈 때라도 있어? 그리고 우리 민우는 어떻게 할 거야? 미정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디든 가겠어요. 하지만 민우는 잘 키워주세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우가 갑자기 할머니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엄마한테 외국 가고 싶다고 말해서 그런 거예요. 다 제 잘못이에요. 민우는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민우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민우 잘못이 아니야. 꿈을 꾸는 건 잘못이 아니거든. 순애의 목소리는 손자를 향해서는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그때 순애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미정을 향해 말했습니다. 얘야, 너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 정말로 우리 민우를 사랑해서 한 짓이야? 아니면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였어? 미정이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자신을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민우를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정말로. 미정의 고백에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애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적어도 솔직하게 말하는구나. 순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줄게. 순애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라며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훔쳐간 돈, 남은 게 있으면 다 돌려놔.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나랑 같이 시장에 나가서 일해. 그동안 내가 정말 뉘우치는지 지켜볼 테니까. 도연이 반대했습니다.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이미. 하지만 순애가 손을 들어 아들을 말렸습니다. 도연아, 엄마 말 들어봐. 우리 민우 생각해봐. 엄마 없이 어떻게 키워? 순애의 말에 도연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정이 순애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한테도. 미정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순애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더 있어. 앞으로 1년 동안은 혼자서는 어디도 가지 마. 아이한테는 엄마가 할머니 일을 도와주기로 했다고 말해.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미정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민우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안 나가도 돼요? 할머니, 고마워요. 민우의 밝은 표정을 보니 순애의 마음도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도연이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아내만 믿고 엄마를 의심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뉘우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애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됐다. 내가 아내를 믿은 건 잘못이 아니야. 다만 앞으로는 엄마 말도 좀 들어라. 순애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믿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앉아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정은 자신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외롭고 답답했는지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이 집이 답답했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신축 아파트에서 살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데 저만 이렇게. 미정의 고백에 순애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순애가 말했습니다. 그 마음 모르는 건 아니야. 하지만 얘야, 진짜 행복은 어디서 사는지가 아니라 마음가짐에 달려 있어. 내가 이 집에서 평생 살면서 느낀 건 그거거든. 미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미정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정은 순애와 함께 시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시장 일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일하면서 순애가 얼마나 고생스럽게 살아왔는지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런 일을 평생 하셨다니.
미정이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순애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지만 보람도 있어. 내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것, 그리고 손자 미래를 위해 한 푼 한 푼 모아간다는 것 말이야. 순애의 말에 미정은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미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정이 가족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걸요. 미정의 진심 어린 말에 모든 가족이 감동했습니다. 순애는 민우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우야, 할머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세상에서 제일 큰 재산은 돈이 아니란다. 바로 가족의 믿음이지. 순애의 말에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제 알겠어요. 외국에 가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아요. 민우의 말에 모든 어른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미정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시장 일에 재능을 보여서 순애보다도 더 많은 손님들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주문까지 받으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났죠. 어머니, 이제 우리 민우 대학 등록금 정도는 충분히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정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애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모은 돈이니까 더 의미가 있지. 순애는 가족의 진실과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저녁 노을이 창문으로 비쳐들어오는 거실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집, 같은 식탁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실된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찬 따뜻한 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었구나. 비록 돈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말이죠.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가족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해주세요.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사연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